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박의 김주희입니다.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의식 조사 결과 장래 희망이 없다는 응답이 35%에 이른다고 합니다. 학업에 시달리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신에 대한 탐색이나 고민의 시간과 계기가 부족하다는 방증이겠죠. 이에 중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자유학기제가 올해 전면 시행됐습니다. 중학교 한 학기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자유학기제.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확충해서 교육 정책이 서로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기하겠습니다. MBC 토론 갑론을박에서는 2016년 전면 시행된 자유학기제의 순조로운 출항을 위해 지역사회에 관심을 제고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남도 교육청 김성수 정학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순천 남산중 이계준 교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수 교육희망연대 김일주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수 안산중 학부모입니다. 황진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참석해주신 네 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위해 올해부터 중등교육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됐는데요. 아직 사회 전반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먼저 자유학기제가 어떤 제도인지 장학관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3년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또한 그 진로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전면 시행하기까지 몇 년 동안의 준비 과정이 있었던 겁니까? 네, 4년 정도 되었는데요. 시작은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에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계획이 발표되고 우리 전남도에서 2학기에 도시지역, 읍면지역, 도서지역 해가지고 3개의 학교가 시범 운영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약 25%의 학교들이 자유학기제 운영에 실제로 참여하고 순천교육지원청도 자유학기제 선도 교육청으로 지정되어서 운영이 됐고요. 작년에는 177개 학교, 전남에 250개 중학교가 있는데요. 177개 학교가 이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에 참여해서 약 70%의 학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작년에 이제 올해 금년도 전면 실시에 대비해서 최종안이 발표됐고요. 또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 학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면서 자유학기제 실시 근거도 마련이 되었고요. 또 그 교육과정 편성 운영 안내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진로교육법도 작년에 제정돼서 학생들의 진로 체험이 잘 되도록 이렇게 제도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순천 남산중학교에서는 2년 동안 시범 운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선 교육 현장에서 바라보는 자유학기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013학년도 2학기 때 자유학기제 운영 희망학교를 이제 순천교육지원청에서 공고가 들어와서 신청을 받았는데 굉장히 겨울방학 직전에 갑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교직원들이 조금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어요. 이유는 4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과연 중학교 한 학기 때 꿈과 끼를 다 키울 수 있는가 집중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교육 예산인데 다양한 진로 체험을 위한 교육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가 과연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프로그램이나 제도나 기관들이 갖추어져 있는가. 가장 중요한 반대 이유는 공교육의 핵심 책무인 기초기본학력이 평가 없이 어떻게 정착 내지는 신장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들어서 많은 교직원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학년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는데 어찌됐든 도입을 해서 이 단점들이 최소화시키고
극복하는 과정, 교육적인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교직원 워크샵이랄지 회의랄지 협의회를 통해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실시해 본 결과 두 가지의 변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의 학습력이 증진되었는가, 즉 쉽게 말해서 성적이 올랐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직 객관적인 검증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만 1학년 2학기 자유학기제를 거치고 보니까 2학년 1학기 때 수업에 임하는 태도나 자세, 눈빛들은 조금 좋아졌다. 그리고 목표의식이 좀 생긴 것 같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 대한민국의 소위 중2병이라고 하는 현상이 우리 학교의 경우는 조금 줄어들었거나 없어져 가고 있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물론 자유학기제 2년 시행해서 그런 결과가 있다라고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긍정적인 변화의 기류를 교단에 준 것만큼은 저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불과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자유학기제 이렇게 시행을 보면은 준비 과정에서 전면 시행까지 지금 현재 4년의 기간이 이렇게 소요됐어요. 모델이 되고 있는 아일랜드의 전원학기제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속도가 엄청 빠른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전면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창학관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사실 우리 학생들의 그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보면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반면에 그 학생들의 행복 지수는 아주 낮은 걸로 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사실 보면 학생들이 밤 늦게까지 실제 생활과 유리된 채 그 시험 위주의 그 입시 위주의 그런 공부 때문에 굉장한 그 압박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고 또 미래에 필요한 그 핵심 역량을 기르는데 상당히 그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한 그 학생들의 재능이나 적성을 발견하는 기회도 쉽게 마련되기도 어려웠었고요.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서 이제 자유학기제가 이제 실시됐는데, 그래서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을 일대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을, 행복 학교를 만드는데 이 자유학기제가 뭔가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교육계획 과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그만큼 우리 교육 현장의 변화가 급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게 된 배경을 중2병, 중학생들이 꿈이 없다, 희망이 없다, 뭐 이런 키워드로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 또 교육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학기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 전에 이제 청소년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했습니다. 학교 폭력의 문제, 또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에 대한 문제, 또 왕따에 대한 문제가 학교 안이라고 하는 제도권 안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이 청소년 사회적 문제로 상당히 확대가 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떤 연유에서 비롯되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교집합이 형성되는 것이 아이들이 꿈이 없고 희망이 없었다, 동기부여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이제 그 교육 정책을 마련하게 된 아주 기본적인 계기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어떤 재능과 끼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중학교 때는 고교 입시로 어떤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또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이제 대학 입시로 매진해야 되는 어떤 교육 경쟁화 속에서 아이들은 자기 진로를 사실 탐색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유보당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제 이러기 때문에 그런 진로를 자기 스스로가 탐색하고 자기가 자기 삶의 어떤 주체적인 주인으로서의 어떤 형성 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을 해야지만 학습 동기 역시 그 에너지가, 학교 폭력에 대한 에너지가 학습 동기로 이어질 수도 있고 전환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마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 사회적 문제가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오히려 해결되고 창의와 인성, 또 협력과 배려라고 하는 어떤 교육 공동체가 그걸로 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마 취지였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전면 시행까지 3년 과정은 아일랜드 전환학년제는 지금 4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90%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일거에 부지불식간에 이것들을 갑자기 전면 시행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좀 지역사회의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준비 상황 이런 것들도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아니고 교육 정책으로 드라이브 건 측면이 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결국 올해 이렇게 시범 운영된 몇 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뭐 자유학기제 뭐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전면 시행에 따라. 네, 예. 저희들이 그 작년 말에 전남대학교에서 연구한 게 하나 있거든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예. 그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분석한 사례 결과를 보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참여형 수업을 하고 진로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학교 생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더라고요. 예.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진로 체험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가 교육적으로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크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를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이제 학교 교육의 그 만족감을 찾는 그 행복학교를 만드는데 이 자유학기제가 상당히 이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지금은 이제 초기지만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상당히 정착이 됐을 때에 우리 학교 교육이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뭔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유학기제는 우리 학교 교육 어떤 시스템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가져오게 될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학교 행복 교육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이렇게 학교 교육의 만족감을 극대화시키고 미래 교육 시스템에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황진아 씨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자녀 학교 보내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그 현재 보면 무엇이든 시작부터 잘 되면 좋겠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들어와서 처음 자유학기 1학년 2학기를 2학기 때 좀 시행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놀기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긴장감 없이 학력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전에는 학과 수업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본인이 선택한 주제 선택 활동하고 동아리 활동하는 것을 보고, 또 큰아이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작은 아이는 늘 분주해요. 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포트폴리오 모둠 활동을 하고 주말에도 아이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늘 분주하긴 한데, 아이들이 준비를 하면서 거기 안에서 느끼는 그 아까 방금 장학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행복감을 저는 봤어요. 큰 아이 때와는 다르게. 그래서 올해 전면 시행에 따른 자유학기제가 학교마다 우여곡절이 있겠지만은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우리 학교와 선생님과 그다음에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 주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이것을 개선하면서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김일주 네. 사무국장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2013년도 이 자유학기제 이제 설명회를 가졌었어요. 교육부가 전국을 막 순회하면서. 예. 근데 교육부가 했던 얘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웻더독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꼬리를 흔드는 개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꼬리를 통해서 이렇게 개의 몸통에 균열을 가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이제 주입식 교육과 획일화된 교육, 또 대학 입시 경쟁 체제 속에서 대단히 교육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들을 갑자기 일거에 바꾸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꼬리의 진동이 대학 입시라고 하는 몸통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통해 자유학기제가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문제는 이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09년 창의적 체험활동과 마찬가지로 학교 안에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이 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 역시
학교 안에서의 교육으로 사실 가름됐었고요. 마을로 내려가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지 못하다. 또 그 안전한 거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학교와 교직원한테 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 내린 그 학교 밖에서의 어떤 체험 활동 자체도 상당히 많이 제한하고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학기제가 이번에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좀 지역사회에서 아이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주체적인 교육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유학기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자율성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대감도 있지만은 우려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수업 시간에 외부로 나가서 자유롭게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 뭐 이런 부분에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 같긴 한데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편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들이요. 예. 그렇죠. 처음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는다는 말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긴장감 없이 놀기만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많이 됐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근데 수업 중에 모둠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제작하고 그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그 단원별 중간 평가 등 그런 부분들이 학업 능력이 유지되도록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안심이 가기도 했어요. 근데 또 학기 말에 학교생활기록부 세부 항목에 보니까 그 모든 교과의 자유학기 활동을 자세히 기록해 주셔서 점수식 평가가 아니고 과정 평가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게 괜한 걱정이었구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일부 지금도 반대하는 어머니들도 계세요. 제가 뭐 이 말을 해가지고 또 나가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했냐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아이들이 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들 이런 부분들도 그냥 좀 믿고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하나 또 우려되는 게 있다면 아이들이 자유학기제 동안에는 매우 만족해하면서 교과 과정을 이수하지만은 자유학기제 끝나고 직후에는 중간 기말고사 아이들이 공부했던 방법들을 좀 잊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문제들에서 많은 공유를 하고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우리 학생들의 꿈과 끼를 단 몇 번의 체험 학습으로 이렇게 충족시키기에는 뭐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교육연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문제는 사실 자유학기제는 학기로만 운영이 되는 거죠. 통상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를 많이 하는데 왜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했던 배경이 사실 있습니다. 이건 중학교 2학년도 여러 가지 거론이 됐었고 이랬는데 중학교 2학년까지 올라가 버리면 학부모들의 고교 입시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조성이 될 수 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사실 학기제를 끝마치고 바로 그 고교 입시 체제로 아이들이 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적응을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학교 1학년 2학기로 이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국의 갭이어나 또 아일랜드 전환 학년제 같은 방식은 사실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그 1년 동안에 자기의 진로를 찾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로 체험 학습이나 체험 활동을 통해서 몇 번의 체험 활동을 통해서 사실 얻기는 힘든 문제이고요. 이제 얻기는 힘든 문제이지만 얻으려고 한다면 학교에서 정해진 방식, 학교에서 정해진 체험처, 학교에서 정해진 어떤 교육 방식으로 아이들이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아이들 스스로가 성취감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그 시간적, 물리적인 어떤 짧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몇 번의 단순한 체험 활동을 하겠지만 아이들이 직접 선택하고 자율적인 자기 스스로의 성취감을,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남산중학교에서 실제로 2년 정도 시범 운영을 해보니까 학생들 반응 어땠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평가가 없다는 점에서는 학생들은 일단 환영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방금 학부모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흔히 말하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지필평가가 없어졌다는 일제식 지필평가가. 다만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뭐 프로젝트 학습,
결과물이랄지 과정이랄지 토론, 학습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 과정형 평가, 수행형 평가들은 늘상 학습 도중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뭔가 기존 그 선배 학년들에 비해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해 본 맛을 본 학생들은 뭔가 바빠요. 뭔가 그 선택된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이랄지 주제 선택 활동에서의 그 과거의 지필 평가에서 정답을 객관적으로 주어진 논거들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라면은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정답을 만들어가는, 왜 그게 정답인가라고 하는 걸 주장들을 근거를 내세우면서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데, 저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당연히 평가가 없어졌으니까 높다라고 예언할 수 있었어요. 나는 선생님들의 변화가, 만족도의 향상이 더 주목해야 된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다양한 프로젝트 학습들을 기획하고 고안해요. 그런데 과거에 지필평가라고 하는 틀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 틀은 틀대로 있고 내 수업 핵심 방식은 핵심 방식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엇박자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양한 프로젝트 학습 이후의 평가들이 선생님들이 별로 학습 유형별로 맞춤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점에서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오히려 주목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성급하게 단정을 짓기는 어렵지만 허점이나 뭐 지금 보완점들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완과 개선을 위한 뭐 공론화장들이 사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를 이제 모델로 했다는 말씀은 앞서 드렸는데요. 아일랜드는 42년 동안에 사실 7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14년도는 아일랜드에서 10% 내외로 사실 학교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전환학년제를. 이제 그런 시행착오의 과정, 한 40년 동안의 과정을 겪고 지금 현재는 90%의 학교가 사실 전환학년제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일랜드 전환학년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그 시기 1년 동안에 아이들이 본인의 어떤 성취감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여행이나 또 어떤 사회 탐구나 또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본인의 진로를 탐색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거기를 통해서 자기가 대학을 진학할 거냐 말 거냐도 중대한 기로를 자기가 선택을 하게 만드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갑자기 단박에 사실 3년을 지난 시점에 4년째 단박에 이 전면 시행이라고 하는 사실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계를 이제 극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학교만의 문제, 또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문제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학기의 문제는 이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지역사회와 마을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어떤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마을이 이제 학교가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공동으로 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던 이런 제도 자체를, 이 허점을 극복하고 보완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을 경쟁력을 갖추는 게 사실상 가장 필요할 텐데요. 교육 당국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올해 전면 자유학기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참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우선 이제 조직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유학기제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자유학기제 지원단을 구성해서 그 자유학기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교육지원청별로 우리 전남에 약 50개의 그 교사 연구회가 지금 현재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도 지원해드리고, 그 연구회가 하는 이 역할은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기 위한 어떤 교육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어떤 수업 방법 개선 자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유학기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이 연구회가 적극적으로 하고, 또 자발적인 연구 문화도 조성하고, 또 결과적으로 이 자유학기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 이것을 이 교사 연구회가 선도할 수 있도록 지금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아까 여러분 말씀이 계셨는데, 자유학기하고 일반 학기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 학교를
지금 7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공통적인 주제가 그 자유학기하고 일반 학기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학기가 끝나면 갑자기 또 뭐 절벽 효과가 나타나서는 안 되니까 자유학기제의 그 긍정적인 효과가 일반 학기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연구학교를 한번 운영해 보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유학기제 거점 학교를 또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그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약 177개 학교이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아직 경험이 못한 학교들이거든요. 올해 2학기 이제 처음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경험해 보지 못한 학교들을 미리 경험해 본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한 개 학교씩 정해서 이 학교가 그 관내에 경험해 보지 못한 학교들을 어떤 그 경험을 공유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거점 학교를 또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농어촌 학생들을 위해서 농산어촌 중학교 진로 체험 버스를 195개 교가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자유학기제가 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뿐만 아니라 또 학부모도 연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수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에서 다양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역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마을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마을이 그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교육 정책에 같이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을에서 그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그 마을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과연 여수가 특화할 수 있는 어떤 특성이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는 여수, 또 국가산단이 존재하는 여수, 또 해양과 관광의 어떤 정책을 실현하는 도시,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산 자원이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 도시, 뭐 이런 것들로 여수를 좀 특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특화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진로 체험처나 진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그 지역에서 대단히 그 자유학기제에 걸맞는 그 지역사회의 특화 모델 프로그램들을 좀 발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것을 아주 필수적으로 하고 그 외에 다양한 일반적인 어떤 직업군이나 진로 탐색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진로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아니다고 보는 거죠. 과연 자기가 자기 삶에서 얼마나 건강하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자기가 살 수 있을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정립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는 거고 그런 시기를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유학기제 기간에 학생들이 체험할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겠는데요. 그 한 예로 최근 여수 MBC가 시작한 방송 체험 교육의 사례를 소개한 보도 내용 보시고 계속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용 드론을 띄워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돼 대형 모니터에 나타나고 카메라가 달린 소형 장비를 학생들이 직접 조종해 보기도 합니다. 학생들끼리 라디오 DJ와 방송 엔지니어로 역할을 나누어 실제 방송처럼 멘트도 녹음해 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안녕하세요. 저는 별이 별반지기 염경훈입니다. 자유학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여수 MBC가 마련한 청소년 방송 아카데미. 6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전남 동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현업 인력이 교육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에는 강의와 체험, 실습의 형식이 망라돼 유익한 내용에 재미까지 더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방송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방송 현업자들인 기자, PD, 아나운서들과 함께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 현장 체험을 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과정에 대비해 새롭게 시설한 방송 체험장은 가상 스튜디오와 조종실을 소규모로 꾸며 방송이 만들어져 송출되는 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재밌게 하니까 더 머릿속에 잘 박히는 느낌이었고요. 그냥 체험 하나하나 자체가 다 유익한 내용이어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여수 MBC는 앞으로 지역 내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당일 일정과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보도를 통해서도 보셨지만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체험 활동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교감 선생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예, 토론을 위해서 여수 MBC 문화방송 들어오는 입구에 청소년 방송 아카데미 이렇게 플랑이 이렇게 걸어져 있는 걸 보고 방금 그 우리 교육연대 대표님 말씀대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게는 지금 교육의 책무성을 우리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나누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매우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실제 우리 학교에서도 2년 동안 방송국에 이렇게 체험을 나가보면 뭐 아나운서 부스에서 직접 뉴스를 진행해 보기도 하고 카메라를 만져보기도 하고 음향실에서 라디오 부스에서 또 체험을 직접 해 나가고 가끔은 이런 강당에서 뭐 아나운서님하고 대화도 하고 특히 PD님이 방송계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마음 자세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중학생으로서의 갖춰야 할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안내해 줄 때 아이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고 정말 조금 이게 자유학기제의 하나의 매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뭐 방송국뿐만 아니라 검찰청이랄지 법원에서의 체험 활동들, 그래서 판사석이나 검사석에서 진행해보는 이런 활동들이 그리고 또 뭐 법무부에 만들어진 청소년 꿈키움 센터 그리고 대학교뿐만 아니라 뭐 청소년 유관기관들 또 건강문화센터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꿈과 끼가 한층 더 이렇게 보폭을 넓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방송국에서의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 주고 있다는 그 점은 학교 교육하고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들이 서로 상승하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러면 황진아 씨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저번에 지난달에 진로 체험처 홍보의 날 해가지고 그 여울마을에서 체험처라든지 이렇게 설명회가 있어서 다녀왔었는데요. 작년하고는 아주 다르게 인프라 구축도 아주 140개 정도인가요? 네, 정도 체험처가 또 생기고 또 여수의 또 가장 큰 특징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해양 체험, 그다음에 산단 체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확보가 돼 있더라고요. 네. 또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서 진로 캠프를 운영해 주기 때문에 대학교하고 또 우리 아이들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중학생애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뭐 타 지역에 굳이 나가지 않아도 방금도 여수 MBC 아카데미 하는 것처럼 우리 지역 내에서는 지금 현재 보니까 올해는 아주 크게 굳이 다른 지역에 안 나가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도 몇 년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역의 인적, 물적 인프라가 많이 확충이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무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뭐 아무튼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MBC든 뭐 다른 기관 단체든 많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주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할 일이고요. 하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비롯되는 문제는 과연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공동의 이해와 인식을 함께 했느냐.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교육부든 아니면 도교육청이든 아니면 지역교육지원청이든 학교에서라도 사실 자유학기제의 이해, 또 본래의 취지, 또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체험 활동을 통해서 이런 지역사회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떤 걸 얻어낼 건가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이해를 저는 빨리 저는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지만 체험처들도 그런 인식을 통해서 체험거리를 제공하거나 마을도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지역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의 환경을 활용하는 프로그램들과 함께 인적 물적 인프라가 풍부한 대도시,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이런 경쟁력 있는 컨텐츠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당국에 요구하거나 건의하고 싶은 얘기들도 있을 것 같아요. 황진아 씨부터 들어볼까요?
예, 그 앞으로 가능하다면은 학생들이 스스로 체험처를 찾아서 사전에 요청을 하면은 그 진로 체험이 자율적으로 가능한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면 합니다. 예, 지역 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또 전국의 체험처가 온라인상으로 좀 구축이 되어가지고 자유학기제뿐만 아니라 중학교 2학년이 되든 3학년이 되든 되어서도 스스로 찾아가는 그 진로 체험이 좀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럼 사복장님께서 네, 뭐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1학기 때는 진로교육, 2학기 때는 자유학기제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백은 좀 저는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백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이들의 선택과 아이들의 어떤 참여로 그 여백을 좀 채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 단위로 뭔가 아이들이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체험을 했는가를 스스로 발표하는 활동,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것을 해서 오히려 그런 그 수행평가의 내용을 지필고사의 평가가 되지 않는 상황을 이제 대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요약해서 자유학기제의 방향성을 이렇게 한번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 자유학기제는 뭐 아주 원론적으로는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서 한 학기 동안에 자기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인데 그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개인의 어떤 의지와 생각은 뒤로 하고 학교의 어떤 제도적인 내용 또 교육적인 과정 또 어떤 시간 등으로 아이들의 자율성은 상당히 유보시키거나 강제시키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유학기제 역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의 어떤 선택권들을 많이 주어지게 하는 것을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한번 경험해 보는 것. 그래야지만 아이들도 스스로가 지금 자기의 주체라고 하는 인식도 경험하게 될 뿐더러 사실 이제 동기부여도 상당히 좀 많이 촉진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 뭐 이렇게 사무국장님 말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교육 현장에서 운영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교감 선생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지역사회와 학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그 부정적인 저항 정신은 바로 평가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2014학년도의 경우 2학년, 3학년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 1학년들은 진로 체험을 나갑니다. 집중해서 이틀 아니면 3일간 계속해서 이제 바깥으로 뭐 광양의 장도 체험, 뭐 여수의 뭐 천연 염색 체험 소규모로 뭐 이런 체험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니까 극단적으로 대비가 돼요. 2학년, 3학년 시험 볼 때 1학년들은 쉽게 속된 말로 얘기해서 그냥 논다. 자유학기제가 이렇게 가서는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사실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좋은 취지로 생각하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자라고 하는 이 제도가 오히려 지역사회의 불안의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작년부터는 이제 좀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2학년, 3학년 시험 본 날 진로 체험을 집중해서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산해서 평소에 실시하고 시험 기간 동안에는 1학년들은 본관에서 2학년, 3학년 시험을 본다면 체육관이나 별관 쪽에서 예를 들어서 교과 연계 도전 골든벨 행사 또 뭐 자유 표현 대회 그러니까 자유롭게 말하는 대회 그래서 말을 또 못하고 쓰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주어진 원고를 읽어보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 앞에서 읽어보는 이게 주제는 이것은 제목은 뭐 나도 아나운서다 라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각 교과 영역에서 실시되었던 프로젝트 학습의 종합 발표회 그리고 융합 수업의 결과 발표회들을 이틀 내지 3일 동안 꾸준하게 진행을 하니까 극단적으로 대비되어서 그냥 논다라고 놀려준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없어졌고 1학년, 2학년들도 2학년, 3학년 시험 보는 날 동일한 시험과 비슷한 다양한 영역의 행사 활동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들을 이제 보고 자유학기제에 대한 그 불안감들이 많이 해소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더욱더 이런 것들을 발전적으로 조금 심화시켜서 운영하고자 지금 계속 선생님들끼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서 현장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이렇게 시도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중학교 3년 6학기 과정 동안에 불과 한 학기 활동으로 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아닐 수 없거든요. 자유학기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은 초등 고학년이나 중등 전학년 그리고 고등학교까지도 이 자유학기제를 부분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런 제안들도 나오는데 장학관님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자유학기제를 이렇게 업무를 맡으면서 어떤 외국의 그 미래학자 한 이야기를 잠깐 저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정말 참 행복하게 지냈는데 그럼 6학기 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하면 안 되겠냐. 자기 개인적인 희망이다. 이렇게 하면서 외국의 어느 그 미래학자가 한 것을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자유학기제를 생각하면서 과연 한 학기만 하고 다른 학교는 그러면 다 옛날처럼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 자유학기제의 그 어떤 목적이 뭐냐면 진로체험 또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주제선택 활동 이렇게 자유학기에 4개의 활동 영역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실 수업 개선입니다. 교실 수업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참여형 수업을 하고 또 과정 중심 평가를 하고 또 진로 체험 활동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학생들의 어떤 교육 활동으로 1학기만이 아니라 한 학기만이 아니라 2학년, 3학년에도 계속 해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유학기 이 한 학기하고 하지 않는 학기 이 경험이 단절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긍정적인 학교 교육의 변화를 자유학기의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이 자유학기를 모델학기 또는 선도학기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자유학기에 대한 어떤 이와 같은 우려나 또는 그 걱정 부분은 많은 부분이 덜어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자유학기제 아까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우려를 조금이나마 좀 덜어보고자 연구학교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성공 경험을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1학년 2학기 때 했다면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쭉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그 내용 그 정신을 자유학기 정신을 쭉 이어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장학관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뭐 어떻게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는 이제 이 질문의 뭐 핵심적인 요지는 사실 자유학기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인데 한 학기 동안에 가능하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저는 이제 사실 한 학기 동안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사실 이제 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사실 또 하나의 어떤 그 효과는 저는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누구나 뭔가 대학을 간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사실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가질 거예요. 그리고 사실 대학을 안 나오면 지금의 인식은 대학을 안 나오면 마치 실패자인 양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 환경, 인식들을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재조정해보자라고 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뭐 다른 이제 뭐 북아일랜드, 북유럽이나 이런 곳의 얘기는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갈 수 있는 아이, 대학을 갈 수 없는 아이를 스스로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대학은 다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팽배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자유학기제의 모델은 자신의 삶을 자기가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한 학기가 아니라 좀 더 이런 모델들을 많이 발굴하고 하면 학년이나 아니면 그 학년이 더 유지가 돼서 아일랜드 전환학년제처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그 1년 동안의 시기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또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학년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현재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만은 교육당국도 지속적인 지원 계획에 대해서 좀 구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계획들이 좀 필요하고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 학생 참여형 진로분 수업과 또 그 과정 중심 어떤 내실이 있는 평가 그리고 또 그 교과 연계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한 부분이 바로 자유학기 영역 중에서 주제 선택 활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 도와드리고자 지금 연구 자료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개발을 해서
학교에 보고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작년에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그 개정 교육 과정에서 정말로 자유학기제에서 일반 교과들에서 시수를 이렇게 빼가지고 자유학기제 수업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교과 시간에 필요한 핵심 성취 기준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핵심 성취 기준을 가지고 학습량을 적정화해가지고 협력학습 학생 참여 수업을 해서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진로 체험과 관련해서 지금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모든 공공기관들이 진로 체험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활용하도록 또 MOU도 체결하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무엇보다도 그 예산에 좀 뒷받침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마침 공모 사업이 있어가지고 자유학기제 그 선도교육청이랄까요? 지금 이제 그런 명칭을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통해서 이 자유학기제가 학교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누구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의 미래 설계가 청소년 교육과 함께 간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가볍게 지나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 마치면서 남기고 싶은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김성수 정학관님께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참 많이 들었고요. 저희들이 또 반영해야 될 내용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이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한 학기 어떤 벽을 넘어서 정말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우려스럽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드러내고 초, 중 등 어떤 전반의 교육 혁신을 위한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하나의 저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자유학기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만의 울타리 안에서만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마을 학교 말씀하셨는데요. 그 학생과 교사는 물론 학부모 또 지역사회 이것이 참여와 그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학기제가 확대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 교육 관련 모든 시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러면 교감 선생님께 마지막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과거에 학교라고 하는 울타리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울타리들이 따로따로 겉돌았다는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학기제 다양한 진로 체험이랄지 여러 가지 학교 행사들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로 학부모님들의 학교 사업 참여가 굉장히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또 자유학기제의 또 다른 효과가 있었어요. 지역사회도 자유학기제 시행과 더불어서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프로그램과 제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함께 교육의 동지로서 동반자로서 지역사회가 나서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이 자유학기제가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망을 스스로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2년 동안 운영하면서 과연 지금 시행령으로 1학년하고 2학년 때 한 학기 동안에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타당한가 하는 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은 차라리 3학년 1학기 때까지 핵심 필수 학습 요소들은 좀 배우고 3학년 2학기 때 다양한 프로젝트 학습이랄지 진로 체험들이 집중해서 이루어져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뚜렷한 목표의식과 진로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이 꿈을 키웠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바라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이 변화하는 자유학기제 제도의 정착과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들꽃처럼 자생력을 키우는 아이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져봅니다. 네. 뭐 그러면은 홍진아 씨께 들어볼까요? 예, 그 저도 마을이 학교가 된다는 말이 참 크게 공감이 와 닿습니다. 예전에 반응했던 골목길 응팔 그게 아이들과
학교, 학부모 모두가 같이 참여해야 되는 거지 아이들 선생님한테만 딱 맡겨놓고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행복해하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진로, 끼 이렇게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이들이 건전한 생각으로 이렇게 밝게 지내다 보면은 아이들의 미래가 밝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하고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처음에도 말했지만은 학교와 선생님과 그다음 지역 사회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김일주 사무국장님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한 3가지 정도인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말할 것은 이제 자유학기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학생들이 좀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참여와 공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잘 짜인 어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여백 있는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의 동기 유발이나 동기를 좀 자극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또 자유학기제와 지역사회 유기적 연계에 대한 문제. 이것은 앞서 말씀을 했지만 지금까지 학교는 이제 지역사회에 잘 소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단점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가 그 지역사회를 단순히 가용 자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역사회 일부분이라는 전제 속에서 사실 소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이제 3번째는 말씀드렸지만 학교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이제 혼연일체가 돼서 이 자유학기제를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장기적인 교육 정책으로 앞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평가야말로 이 자유학기제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간의 어떤 협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들을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 자유학기제 정책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존재했으면 좋겠고 좀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실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대다수 아이들이 꿈과 재능을 쫓기보다는 학업 성적을 올리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하기보다 꿈을 가지기 위해 공부를 하는 형편인 거죠. 학교 수업의 대부분은 교실에 앉아 이론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기에는 교실이 너무 좁은 곳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전면 시행된 자유학기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돼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MBC 토론 갑론을박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